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천교수입니다. 천교수방에서 많은 분들과 좋은 결과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소통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3월 5일 해외 축구 8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요 바이에카노 대 오비에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15위에 머물고 있는 라요 바이에카노는 시즌 내내 무승부의 늪에 빠져 승점을 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5경기에서 무려 9번의 무승부를 기록할 만큼 경기력 자체는 끈질기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경기를 매듭짓는 해결사 부재가 뼈아픈 상황이다. 특히 홈구장인 에스타디오 데 바이에카스는 특유의 좁은 경기장 규격과 열성적인 팬들의 응원으로 상대 팀들에게 까다로운 원정지로 꼽히지만 이번 시즌 홈 성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28라손을 중심으로 한 측면 공격은 여전히 날카롭지만 최전방 스트라이커진의 득점 가뭄이 길어지면서 중하위권 탈출의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번 오비에도전은 강등권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동시에 여기서 미끄러질 경우 본격적인 강등권 경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다. 이어서 오랜 기다림 끝에 라리가로 복귀한 레알 오비에도는 일부 리그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최하위에 처져 있다. 25경기에서 단 3승만을 거둔 성적이 말해주듯 공수 양면에서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저하되며 대량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공격에서는 베테랑 산티 카솔라의 조율 아래 점유율을 가져가려 노력하지만 상대의 강력한 압박을 뚫어낼 속도가 부족하다는 평을 받는다. 오비에도에게 이번 라이어 원정은 잔류를 위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와 같으며 수비 숫자를 늘려 실점을 최소화한 뒤 세트피스 한 방을 노리는 실리적인 전술로 임할 가능성이 크다. 전반 중반까지 라요의 선제골이 터지지 않는다면 심리적으로 쫓기는 쪽은 홈팀인 라요가 될 것이며 이는 오비에도에게 역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전력의 짜임새와 경험 면에서 라요가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집중력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며 홈팀 라요 바이에카노가 신승을 거둘 것이다. 이번 경기 라요 바이에카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에스턴 빌라 대 첼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승점 51점으로 당당히 4위에 자리하고 있는 에스턴 빌라는 우나이 에메리 감독 체제 아래 클럽 역사에 남을 만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빌라의 가장 큰 무기는 단연 올리 와킨스를 필두로 한 날카로운 역습과 에메리 특유의 정교한 오프사이드 트랩을 활용한 높은 수비 라인이다. 특히 홈구장인 빌라파크에서는 유독 강한 면모를 보이며 상위권 팀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중원의 핵심인 유리 틸레만스와 존 맥긴이 보여주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은 첼시의 강력한 미드필더진을 상대하기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곤이다. 다만 높은 수비 라인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첼시의 빠른 공격수들에게 뒷공간을 허용할 위험이 상존한다. 주전 센터백인 타이론 밍스의 장기 부상 공백을 파우 토레스가 잘 메워주고 있지만 최근 실점이 잦아진 측면 풀백들의 집중력 회복이 이번 경기 승리의 선결과제다. 이어서 리그 6위에 위치한 첼시는 시즌 초반의 혼란을 딛고 점차 안정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첼시 전술의 중심에는 여전히 리그 최고의 플레이메이커 중 한 명인 콜 파머가 있으며 그의 창의적인 패스와 결정력이 팀 전체의 득점력을 견인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이세스 카이세도와 엔소 페르난데스가 버티는 중원 조합이 점유율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 주도권을 잡는 횟수가 늘어났다. 그러나 원정 경기에서의 고질적인 수비 불안과 리드를 잡았을 때 경기를 안정적으로 끝맺지 못하는 집중력 저하는 여전한 불안 요소다. 첼시 입장에서는 이번 빌라전 승리를 통해 승점 차를 3점 내로 좁히며 4위권 진입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기에 평소보다 더욱 공격적인 전술 기조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빌라가 특유의 조직적인 압박으로 첼시의 빌드업을 차단한다면 와킨스의 발끝에서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빌라 파크에서의 상대 전적과 에메리 감독의 토너먼트식 집중력을 고려하면 에스턴 빌라의 근소한 우세가 점쳐지나 첼시의 저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대단히 치열한 접전 승부 끝에 두 팀은 승점 1점씩을 나눠갔는 데에 그칠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로 브라이턴 대 아스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리그 11위를 기록 중인 브라이턴은 최근 브렌트퍼드와 노팅엄 포레스트를 연달아 꺾으며 2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파비안 휘르첼러 감독 체제에서 브라이턴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한 수적 우위 확보와 강한 전방 압박을 구사한다. 특히 홈에서는 점유율에 상관없이 효율적인 역습으로 대열을 낚는 거인 킬러의 면모를 보여왔는데
이번 시즌 맨시티와 첼시를 상대로 거둔 승리가 이를 증명한다. 중원의 살림꾼 야신 아야리 역시 어깨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큰 악재다. 카오루 미토마의 개인 기량과 최근 복귀한 솔리마치의 측면 지원이 아스널의 단단한 수비 벽을 뚫을 유일한 해법이 될 전망이다. 이어서 리그 1위를 질주 중인 아스널은 최근 리그 6경기 무패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레이스를 펼치고 있지만 시즌 중 가장 큰 고비를 맞이했다. 팀의 엔진인 데클란 라이스가 지난 첼시전 이후 허벅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며 캡틴 마르틴 웨데고르 역시 무릎 통증 재발로 인해 이번 원정 명단 포함 여부가 불확실하다. 여기에 수비의 핵벤 화이트까지 부상 의심 명단에 올라있어 공수양면에 걸친 전력 누수가 심각하다. 다행히 카이 하베르츠가 부상에서 복귀해 교체 출전으로 예열을 마쳤고 이번 시즌 합류의 파괴적인 득점력을 보여주는 빅토르 요케레스와 부카요 사카의 화력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아스널은 이번 시즌 코너킥 상황에서만 9번의 결승골을 만들어낸 압도적인 세트피스 전술을 통해 주전들의 공백을 메우고 실리적인 승점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스널은 체급의 우위를 앞세워 세트피스나 사카의 측면 돌파를 통한 한방을 노리는 운영을 할 것이다. 최근 6차례 맞대결에서 아스널이 무패를 기록하며 상성상 우위에 있지만 아스널의 전력 이탈이 워낙 뼈아픈 상황이라 브라이턴이 승점을 따낼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체급 차가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끝내 리그 선두 아스널이 우승 후보로서의 저력을 발휘해 승점 3점을 따낼 것이다. 이번 경기 아스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풀럼 대 웨스트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리그 9위를 달리고 있는 풀럼은 마르코 실바 감독 체제에서 이번 시즌 가장 안정적인 중위권 전력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직전 경기인 토트넘과의 런던 더비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팀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다. 풀럼의 강점은 크레이븐 코티지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인데 에밀 스미스 로우와 알렉스 이워비가 이끄는 중원의 창의성과 측면의 속도가 조화를 이루며 홈에서 매우 위협적인 공격력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경기를 앞두고 팀의 핵심 윙어이자 이번 시즌 9골 6도움을 기록 중인 해리 윌슨이 발목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며 브라질 출신의 신성 케빈이 중조골 부상으로 수술대에 오르며 시즌 9급 판정을 받은 점이 뼈아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 루키치와 요아킴 안데르센이 복귀를 앞두고 있어 수비진의 무게감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어서 리그 18위까지 추락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클럽 역사상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누누 에스피리토 산투 감독 부임 이후에도 수비 불안 문제는 여전하며 28경기에서 무려 54실점을 허용하며 리그 최하위권의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직전 리버풀전에서 2대5로 대패하며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와해된 모습을 보인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공격진에서는 제로드 보엔과 크리센시오 서머빌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스트라이커 파블로 펠리피가 종아리 부상으로 이번 경기까지 결장이 확정되었고 유망주 미드필더 프레디 포츠 역시 징계로 나설 수 없다. 웨스트햄은 이번 원정에서 최소 승점 한 점이라도 따내야 강등권 탈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에 평소보다 더욱 극단적인 수비 중심의 역습 전술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웨스트햄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데 다소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웨스트햄의 최근 원정 수비 집중력이 매우 낮다는 점과 풀럼이 최근 토트넘을 잡아낸 기세를 고려하면 경기 주도권은 시종일관 풀럼이 쥐게 될 것이다. 웨스트햄이 보엔의 역습 한 방으로 이변을 노리겠지만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갖춘 풀럼이 승리를 거두며 순위 경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경기 풀럼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맨체스터 시티 대 노팅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는 현재 선두 아스널을 승점 5점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이기에 이번 노팅엄전 승리는 단순한 3점 그 이상, 즉 자력 우승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시티의 강점은 단연 에티하드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이지만 최근 가장 큰 변수는 에를링 홀란의 몸 상태다. 무릎 부상 여파로 직전 리즈전을 결장했던 홀란이 이번 경기에 복귀할 수 있느냐가 화력의 무게감을 결정할 것이다. 만약 홀란의 출전이 제한적이라면 필포든과 신성 니코 오라일리 등이 제로톱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노팅엄의 밀집 수비를 흔들어야 한다. 로드리가 지키는 중원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우승 경쟁의 압박감 속에서 조급함을 버리고 노팅엄의 버스 주차를 얼마나 빨리 해체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어서 리그 17위로 강등권 바로 위에 걸쳐있는 노팅엄 포레스트는 그야말로 배수의 진을 쳤다. 노팅엄은 지난 2025년 3월
시티를 1대0으로 꺾으며 자이언트 킬러의 면모를 보여준 기분 좋은 기억이 있지만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주포 크리스 우드가 무릎 부상으로 4월까지 결장이 확정되면서 공격의 파괴력이 반토막 났기 때문이다.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은 무릴로와 밀렌코비치를 중심으로 한 단단한 두 줄 수비를 구축한 뒤 에이스 모건 깁스화이트의 창의적인 패스와 측면 자원들의 속도를 활용한 한방 역습에 모든 것을 걸 것으로 보인다. 비록 최근 공식전 3연패로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지만 유럽 대항전에서 보여준 저력을 리그에서도 발휘한다면 시티를 당혹스럽게 만들 충분한 에너지를 갖추고 있다. 맨시티는 아스널과의 승점 차를 줄여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 때문에 경기가 풀리지 않을 경우 후반 막판 수비 라인이 과도하게 전진할 수 있는데 이때 깁스화이트에게 허용하는 역습 한 번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전력의 깊이와 에티하드에서의 집중력을 고려할 때 맨시티가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승점 3점을 따내며 선두 추격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경기 맨체스터 시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6번째로 소시에다드 대 빌바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차전 원정 경기에서 1대0 신승을 거두며 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레알 소시에다드는 안방인 레알레 아레나에서 쐐기를 박으려 한다. 레알 소시에다드 특유의 탄탄한 조직력과 점유율 기반의 축구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도 기복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장이자 팀의 상징인 미켈 오야르사발의 결정력은 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다만 창의적인 측면 돌파를 보여주는 쿠보 다케우사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뛸 수 없다는 것은 레알 소시에다드로서는 대단히 아쉽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무리하게 공격에 나서기보다 실점을 최소화하는 실리적인 운영으로 빌바오의 조급함을 역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어서 안방에서 0대1 패배를 당하며 벼랑 끝에 몰린 아틀레틱 빌바오는 이번 원정에서 반드시 2골 차 이상의 승리가 필요하다. 에르네스토 발베르데 감독은 빌바오 특유의 강력한 전방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통해 소시에다드의 빌드업을 원천 차단하려 할 것이다. 팀의 엔진인 이냐키 윌리엄스와 니코 윌리엄스 형제의 폭발적인 속도는 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다만 동생 니코 윌리엄스가 사타구니 부상으로 이탈하며 공격진의 무게감이 다소 떨어졌고 최근 주전 수비수 예라이 알바레스도 근육 부상으로 이탈해 수비진의 무게감이 떨어진 점과 주전 골키퍼 우나이 시몬의 컨디션 난조 역시 불안 요소다. 빌바오는 경기 초반부터 파상 공세를 퍼부어 이른 시간 선제골을 터뜨려야만 소시에다드의 견고한 수비 블록을 흔들고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소시에다드가 노련하게 시간을 보내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한다면 빌바오의 공격은 조급함에 막힐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빌바오의 경우 현재 부상으로 인한 타격이 적지 않은 터라 강점이 무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두 팀의 라이벌 의식과 컵대회 결승이라는 동기부여를 고려할 때 수많은 카드와 거친 몸싸움이 오가는 혈투가 펼쳐질 것이다. 끝내 홈팀 소시에다드가 빌바오의 조급함을 역이용해 한 점 차 신승을 거두고 결승에 오를 것이다. 이번 경기 소시에다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7번째로 라치오 대 아탈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그 11위로 다소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 라치오는 이번 코파 이탈리아를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따낼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고 있다. 라치오의 강점은 단연 홈구장 스타디오 올림피코에서의 집중력이다. 비록 리그에서는 기복 있는 수비력으로 고전하고 있지만 컵대회에서는 특유의 끈질긴 조직력과 날카로운 역습을 앞세워 강호 AC 밀란과 볼로냐를 연달아 격파하며 준결승에 올랐다. 중원의 핵마테오 겐두지가 경기 전반을 조율하고 에이스 마티아 자카니가 측면에서 창의적인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이 핵심이다. 다만 주전 수비진의 체력 저하와 최근 경기에서 노출된 뒷공간 불안은 아탈란타의 강력한 공격진을 상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1차전 홈경기인 만큼 실점을 최소화하면서도 선제골을 가져가는 노련한 경기 운영이 필요하다. 이어서 리그 7위를 기록하며 챔피언스리그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아탈란타는 명실상부한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팀이다. 특유의 맨마킹 압박과 윙백을 적극 활용한 공격 전술은 라치오의 수비 블록을 허무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특히 잘루카 스카마카가 이끄는 전방 라인은 리그 내에서도 최상위권의 파괴력을 자랑하며 최근 원정 경기에서도 득점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다만 샤를 데케텔라이르가 부상으로 뛸 수 없다는 것은 아탈란타로서도 대단히 아쉽다. 아탈란타는 원정 1차전임에도 불구하고 수비적으로 물러서기보다 전방부터 강한 압박을 시도해 라치오의 빌드업을 방해하려 할 것이다. 튼튼한 중원 자원들이 건재하며 교체 자원들의 뎁스 또한 라치오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이 큰 강점이다.
1차전의 특성상 두 팀 모두 지나치게 모험적인 공격보다는 2차전을 고려한 신중한 운영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아탈란타의 공격 지표가 라치오보다 우세하다는 점과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아탈란타가 보여준 우위를 고려할 때 아탈란타가 원정골을 기록하며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두 팀 모두 득점을 기록하는 데에는 성공하겠으나 끝내 승리는 원정팀 아탈란타의 몫일 것이다. 이번 경기 아탈란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뉴캐슬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그 13위에 머물러 있는 뉴캐슬은 이번 시즌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 부침을 겪고 있다. 에디 하우 감독 체제에서 강력한 압박과 속도가 믿는 축구를 지향하지만 수비 라인의 집중력 저하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홈구장인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는 팬들의 압도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강팀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거인 킬러의 본능이 여전하다. 다만 중원의 핵인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근육 부상으로 전열해서 이탈했다는 것이 팀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이다. 출전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측면 공격수 앤서니 고든의 경미한 부상 의심 소식은 공격 전개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뉴캐슬로서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맨유의 빌드업을 방해하며 홈경기 주도권을 잡는 것이 핵심이다. 이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당당히 3위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번 시즌 맨유의 가장 큰 특징은 코비 마이누가 중심을 잡는 안정적인 중원 장악력이다. 특히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창의적인 패스는 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하지만 맨유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상 악재가 있다. 수비의 리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근육 부상으로 이번 원정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루크쇼의 공백 또한 왼쪽 측면 수비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차 저지선 역할을 하는 카세미루가 뉴캐슬의 거친 압박을 얼마나 노련하게 풀어내느냐가 이번 원정 승점 확보의 열쇠가 될 것이다. 지난 맞대결에서는 맨유가 승리를 거둔 기억이 있지만 뉴캐슬 원정은 비육 팀들에게도 항상 고전의 장소였다. 맨유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공백을 조직력으로 메우며 실점하지 않는다면 체급 차이를 앞세워 승리할 가능성이 크지만 뉴캐슬이 선제골을 가져간다면 경기는 미궁속으로 빠질 수 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굳히려는 맨유와 자존심 회복을 노리는 뉴캐슬의 대결은 팽팽하게 전개될 것이며 끝내 두 팀은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